구속영장을 심사했던 차은경 판사가 윤석열에 했던 질문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했던 질문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같았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윤석열이 했던 답변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했던 답변은 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네, 최상목 장관은 대통령에게서 직접 받았다.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진술을 한 상황이고요.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단도 얘기를 했는데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전 장관인데 윤 대통령의 쪽지를 최상목 부총리에게 줬다. 이렇게 어제 밝혔거든요. 전체적인 맥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고위원님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답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모순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본인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근데 당장 어저께 나와서 한 얘기가 그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들하고 그 본인이 하신 얘기하고도 또 이렇게 상치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며칠 전에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서부지법에서 차은경 판사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비상입법기구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다 하신 답변은 내가 작성했는지 김용현이 작성했는지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그렇게 보도가 돼 있고, 뭐 그거 다 기록이 있을 테니까 허위 보도는 아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그 답을 하실 때는 본인은 전혀 만든 사실이 없다. 그리고 쪽지를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최상목 권한대행의 증언하고도 상치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그 증언하고도 틀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했던 국회에 나가서 했던 증언하고도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말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게 오히려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국회를 무력화한 다음에 그 국회 대신에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신군부가 만들었던 그 국보위하고 비슷한 걸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은 뭐 계엄을 그냥 경고성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논리가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국회를 다 해산해버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말씀은 또 최상목 대행과 그 이전에 본인이 했던 진술하고도 또 어긋나고, 차라리 그냥 침묵을 한 것이 더 법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최상목 부총리도 분명하게 저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관련 쪽지를 받았다고 했고요. 그 실제로 그 쪽지가 지금 이미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쪽지를 그러면 누가 작성했고 어떻게 그러면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이미 뭐 최상목 부총리의 증언에서도 그렇고 검찰 공소장에도 본인 검사 후배들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공소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편성 지휘를 경제부총리에게 과연 누가 할 수 있는지, 결국 그럼 한덕수 총리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란 의미인데, 그러면 지금 본인 그 지금 진술 속에 지금 한덕수 총리가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실 건지, 사실관계는 좀 변명되지도 않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에 저 부분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렇고 헌재 심리에서도 그렇고 아주 핵심적인 게, 헌정질서를 저희가 어찌됐건 헌법 체계 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권 분립에 근거했어요. 그런데 이 헌정질서가 비상으로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상시로 돌입하더라도 복원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계엄 선포라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거냐면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다 장악할 수 있는 대통령의 유일한 권능이거든요. 그러면
뭐 대법관이고 뭐고 할 것이 다 계엄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헌정 질서를 복원할 수 있게 유일하게 하나 남겨둔 것이 입법부의 계엄 해제 의결권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보위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국회를 해체하고 이렇게 이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비상입법기구는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헌정질서 소지가 없는 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영장판사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도 물어봤을 거라 보고요. 아마 그 이후에 이어진 모든 질문들, 아마 두 번째 질문이 저거지만 아마 그 다음 질문은 헌재 왜 갔는지 이제 부정선거도 들어갈 겁니다. 아마 다음 4차 공판에서 나오면 부정선거 지금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참 답답한데 꼭 4차 공판도 나오셔서 부정선거 근거 꼭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나 헌재나 비상입법기구에 주목을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느냐,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는 국회 계엄군이 투입된 CCTV 영상도 증거로 보여졌는데요. 관련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답변에서 막을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군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군대는 왜 보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 또 하나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했더라도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었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해제가 돼야 되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나는 해제했을 것이다. 그 계엄이 얼마나 성공했다 한들 얼마나 오래 지속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논리적으로는 말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실패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가 지금 150명 이상이 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을 하면 해제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계엄을 선포를 했다. 근데 그쪽에서 당연히 해제 요구를 할 걸 알고 있다. 그럼 나는 바로 철수를 해야 된다. 그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면 그러면 국회를 당연히 해제될 걸 알면서 계엄을 했다라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거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의 헌법관 같은 게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와 언론이 초갑이다. 그런데요,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까지가 사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계속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 천년만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선거에서 잘못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야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 것들에 대해서 패널로서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비판을 해왔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요구를 해왔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장일치로 기각을 계속 해왔던 것이에요. 기각을 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지지도는 떨어졌던 것이고 그냥 헌법체계 내에서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가 다수당이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 혹은 언론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명태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보도를 해서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계엄을 해서 일거에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왕이 할 수 있는 얘기지. 그거는 독재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거는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첫 번째 지도부는 비상계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 논리, 예를 들면 야당과 국회와 그리고 언론이 초갑이다라는 말씀은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하겠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CCTV에서도 봤지만 장 의원님은 당일날 그 현장에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때 사실 국회를 진입하는 과정도 어려웠고요. 경찰에 의해서 가로막혔고 경내에서 들어와서 경찰들이 에워싸기도 했습니다. 또 본회의장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제 막으면서 정말 뭐 여러 소음들이 아주 소란스러운 소음들이 들렸고 국회 안에 이 계엄 해제 의결하기 전까지는 의원님들도 다들 약간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워낙 흉흉한 얘기들이 또 있었고 결국 그것들이 뭐 예를 들면 체포조, 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한다든지 또 이 민주당의 모 의원님을 뭐 백령도로 끌고 가다가 수거해서 뭐 이 제거할 계획이 있었다든지 뭐 총살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근데 그때도 저희가 체포조 얘기는 좀 들려왔었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어디로 끌고 간다더라 이런 약간 이 말들이 흉흉했기 때문에 사실 그 본회의장 내부는 상당한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고요. 지금 윤석열 씨가 좀 앞뒤도 안 맞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면에서 그 입법부의 무력화 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에 의해서 경찰 병력들이 심지어 국회를 경비해야 되는 국회 경비대 병력들이 국회의원님의 신분임을 밝혀도 진입을 막았고요. 경내에서도 막았고 여러 그런 과정들이 일차적으로 있었고요. 그 여러 지금 보도에서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 시경 간부가 의원은 막으면 안 됩니다. 진입을 막아서는 이거 큰일 납니다 했더니 그랬다가 우리가 체포당해라는 지금 보도도 쏟아지고 있고요. 또 군 병력도 사실 군 헬기가 국회 경내에서 저렇게 착륙하는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특전사 헬기잖아요. 특전사 수방사 군인들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서 또 국회 경내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저게 어떻게 저 기물 파손이 합법적인 행위겠습니까? 그리고 진입 과정에서 이 한동훈 대표실 혹은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실에 숨어 있다가 막 체포하려고 한다든지 다 지금 저기 밑에 뭐 공개 뭐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기 국회 밑에 지하 통로가 있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다 지하 통로까지 다 수색을 했어요. 국회의원 회관까지 왔다 가는 CCTV도 다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저분들도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겠지 이게 맞나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저 정도 작전 능력 수행을 했지. 저 707 부대 하면 정말 특전사 중에 특전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 무력화 시도는 대통령의 의지는 당시 확고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까지는. 그리고 계속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여러 지금 진술을 통해서도 기무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은 특전사령관이 발포 명령 내려달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가 또 특전사령관은 그래도 저희는 작전 수행을 천천히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제 내란의 수괴 또는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군 부대 진입 허가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 명령하지 않았다면 누가 명령했다는 겁니까?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입니까?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명령했습니까? 꼭 4차 공판 계속 나오시고요. 계속 법정 모독이든 위증이든 계속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장 의원님 옆에 나왔던 이 화면 저희가 사실 그 비상계엄 선포된 날부터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화면이기도 하고 이 화면을 어제 이제 헌재에서 상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보여줬다는 건데 그걸 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지시한 바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 한 주장들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계엄 관련 쪽지를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준 적도 없다. 이렇게 모조리 부인했지만 청문회에 나온 전 국정원 차장은 싹 다 정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마치 들리는 듯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은 자신은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다른 모든 관련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그 사실입니다.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당시 목적어가 없어 국내 간첩단 사건을 적발한 걸로 추정만 했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북한 보위부에 빗대며 당시 상황과 충격받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